보내고 계십니까? 자, 지난주에는 미국의 정부가 셧다운을 했습니다. 자,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계속적인 충돌 때문에 결국은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셧다운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연방 자원 지금 중에서 Affordable Care Act라고 얘기하는 오바마 케어, 여기에 대해서 7주간 연장하려는 민주당의 노력, 그다음에 또 공화당은 또 이를 반대하려는 이게 또 상출되는 바람에 결국은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셧다운이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Affordable Care Act ACA가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지원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닥칠는지 이걸 또 알아둬야지 우리가 또 미래를 또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화당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긴 했지만 11월 20일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법안은 10월까지 예산을 연장하고 민주당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의료보험 세액 공제 연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셧다운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연장이 안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는 보험이 한국같이 국민건강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Affordable Care Act가 원래 이름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때 만들었다고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고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Covered Californi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험료를 내긴 하는데 일반적인 보험료보다는 가격이 싸죠. 사보험보다는 가격이 싸고요. 미국에서는 뭐 65세 이상 돼서 뭐 메디케어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보험비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Affordable Care Act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이 골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주는 이 Affordable Care Act를 꼭 들어야지 되는 주가 있고요. 어떤 주는 들든 말든 본인 자유인 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걸 안 들으면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바다 같은 경우는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보험료 금액도 여러분이 버는 돈의 수준에 맞춰갖고 적게 벌면 조금 내고요. 많이 벌면 좀 많이 냅니다. 자,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뭐 코로나가 퍼지고 많은 사람이 또 병원 가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소셜 세큐리티에서 주는 SSI에서 주는 이제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어라고 합니다. 정부 보조 지원 보험 같은 게 있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거. 그때 당시 이분들도 꽤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가 끝나니까 자격 조건 안 된 사람들 다 없애버리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나마 좀 돈을 버셔갖고 ACA, Affordable Care Act를 갖다가 쭉 드시던 분들, 오바마 케어를 드시던 분들은 이 중에서 이제 당시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들까 말까, 들려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한 달에 뭐 800불이 들어간다. 그럼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나라에서 400불을 내준다. 400불만 내면 된다. 이거 괜찮은데 안 그래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들어볼까? 그래서 그때 당시 들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그동안 도와주면 됐지. 뭘 더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 이것에 상충하는 바람에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셧다운 된 이 배경은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나라에서 그동안 쭉 줘왔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2배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을 갖다가 이렇게 들려면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아예 보험을 안 들어 수백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들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안 들면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벌금 내는 게 더 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차라리 나 벌금 내고 말지 그냥 안 들래. 이거 매달 어떻게 800불씩 계속 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주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가 있어요. 메디케어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돈을 버시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가입자들 그동안 쭉 보조금 때문에 Affordable Care Act를 좀 싸게 하셨던 분들은 지금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2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보험을 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고 중간 소득 정도 어느 정도 버시는 분들은
야, 이제 커버를 안 해준대. 그럼 보험료, 그러니까 안 들고 말지. 예, 이렇게 해갖고 보험료를 직접 사보험을 들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은 사보험 드는 거나 이제 이 값이나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근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드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약값, 진료비 이런 것들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일반 소비자들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 근데 병원들도 피해가 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의 병원들은 캐시 내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다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근데 보험 들어있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병원들도 이제 환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웬만하면 예전에 조금 아프면 보험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그냥 안 가고 말지. 예, 병을 키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먹고 말지. 뭐 배가 아프면 펩토비스몰 먹고 말지.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험사도 힘들어지고 병원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이제 새로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보험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포기를 하자.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어플라워 케어 액트의 평균적인 보험료가 888불인데 예, 전역적으로 한 1,900불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170만 명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125불 이상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런 한 분이 많이 아쉬운 이런 시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17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아직까진 건강이 괜찮은데, 예, 건강한 사람들은 나 병원 갈 일도 거의 없는데, 나 지난 2년 동안 병원 간 적도 없는데, 고작 뭐 감기 걸려갖고 약 한 번 먹은 거 말고는 없는데 내가 굳이 보험 갖다가 이 돈 내고 드려야 돼? 그럼 건강한 보험자들이 많이 이탈을 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내가 들 필요가 없어. 뭐하러 들어? 당연히 그런 생각 들겠죠. 이 돈 내면서 내가 진짜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꼭 그래도 울며 걱정 먹기로 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셔갖고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냥 계속 병원을 가셔야 되는 분들. 물론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메디케어라는 게 있지만 아직까지 그 연세가 안 되고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 제 나이쯤인데 제가 몸이 건강해요. 저는 지금도 뭐 미국에서는 한 20년간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계속 오바마 케어를 냈어요, 저는. 예. 근데 제가 20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솔직히 병원 혜택을 받은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료까지 올라간다? 그럼 내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 나이인데도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뭐 병원을 계속 가야 돼. 당뇨약도 먹어야 돼. 혈압약도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보험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만 보험을 들려야 해요. 예, 근데 저처럼 병원을 안 가는데도 보험료를 냈던 사람이 많으면 여기서 남는 돈으로 다른 사람 커버가 되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만 보험을 들고 안 아픈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더 힘들어지고요. 남은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보험회사도 먹고 살아야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이란 돈이 들어오는데 50이란 돈은 병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이 그냥 내는 돈이에요. 그리고 50이란 돈은 병원을 자주 온 사람들이 내는 돈입니다. 근데 이 50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50을 위해서 이 50 갖고 운영해야 되니까 100을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50의 사람한테는 병원비 또 보험료 이런 걸 또 2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 건강검진 간단한 거 받는데 안 받는 이유가 귀찮아요. 매번 왔다 갔다가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뭐 주치 만나서 뭐 해야 되고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뭘 검사 받으려면 또 어디 예약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시간 걸리고 너무 시간이 뺏겨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한 6, 7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건강 검진 이게 한 미국 돈을 한 1,000불에서부터 한 2,000불 사이면 한다. 이걸 얘기를 듣고 이게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낫다고 생각이 드냐? 미국에서도 어차피 내가 이제 보험에서 커버 안 되는 뭐 MRI 같은 거, 뭐 패시티 같은 거 이런 거 찍으려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보험사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나 MRI 한번 찍어보고 싶어. 나 혈관들이 어떻게 막힌 데가 있는지 혹은 혈관에 꽈리가 꼬여 있는지 혈관이 어디 부어서 터질 수 있는지 그래서 하고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다고 한번 찍어보려고 들으면 미국에서는 그걸 안 찍어줘요.
예방 차원의 의학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건강검진도 그런 건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갖고 한국 돈을 한 200만 원 이렇게 내고 건강보험 없이 건강검진을 받는다 해서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는데 2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한국에서 공짜로 받는 거 국민건강보험으로 공짜로 받는 것들은 사실상 한 6, 70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MRI 찍고 MRI 찍으려면 똑같습니다. 이게 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떤 사람이 아픈 것 같아요. MRI를 찍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찍어서 아픈 게 나오면 MRI 그 보험에 커버된대요. 근데 찍었다가 멀쩡하다 그러면 MRI 값을 본인이 내야 된대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부담이라는 거죠. 한 6, 70만 원씩 하니까. 근데 한 6, 70만 원씩 하는데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게 미국에 비하면 진짜 싼 거예요. 500불도 안 되는 돈이거든. 500불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MRI를 내 돈 주고 찍는다 그러면 뭐 한 2천, 3천 예, 이렇게 나옵니다. 2천, 3천 나오고 그것도 또 예약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한동안 미국의 연예인들이 MRI 찍는 게 유행이었다고 뭐 실리콘밸리 인근에 MRI 찍는데 뭐 이런 데서 그냥 당일 나가서 찍을 수 있는 게 뭐 7,000불, 8,000불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뭐 그분들야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돈 내고 MRI 찍는 게 유행했던 예 이런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부자들의 유행처럼 하는 게 MRI 찍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가면 그 돈으로 찍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면 뭐 초음파 검사, CT 검사, MRI 건강 이제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와 진짜 좋은 딜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저처럼 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들 뭐 어차피 뭐 이번에 건강 검진 받은 김에 한국도 좀 바람 좀 쐬러 갔다 와 뭐 또 혹은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보편적인 분들은 이제 본인 일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 나가는 것도 뭐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보험을 갖다가 이제 들을 때 이거 갖다 좀 절약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디덕터블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디덕터블을 높게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병원 한 번 갈 때 디덕터블이 1,000불짜리다. 그다음에 2,000불짜리다. 3,000불짜리다. 보험료가 더 싸지죠. 당연히 그 밑에 돈은 이제 본인이 내는 거니까 그 밑에 돈으로 나오면 병원 보험을 갖다가 아예 신청을 안 하게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덕터블이 500불이냐, 1,000불이냐, 2,000불이냐, 3,000불이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사고 난 게 지금 몇 년 됐죠? 한 27년 동안 없습니다. 티켓 된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자동차 보험할 때 디덕터블을 높게 해요. 사고 날 가능성이 적으니까. 지금까지는요. 저도 나이가 좀 들었고 뭐 반사신경이 좀 늦어지고 그러면 사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디덕터블 좀 낮은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디덕터블 좀 높은 걸로 했고 보험료를 좀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똑같아요. 야 디덕터블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을 갖다 별로 안 간다. 여러분이 이제 뭐 지난 몇 년 동안도 병원 관리 없고 아직까지도 몸이 건강하더라.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나는 건강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도 나는 그렇게 병원 갈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디덕터블을 좀 높은 걸로 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건강저축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HSA가 있는데 이건 뭐 다른 영상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강저축계좌 HSA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일부 주에서는 자체 주에서 이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런 지원 같은 게 있는가 이런 같은 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예, 이거는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이걸 찾아서 여러분이 그걸 다 받아 먹어야지 여러분이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텀, 근데 브리지 플랜, 예, 이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선 이제 좀 피해 보는 게 어떨까? 예, 우선 당장 해결하는 게 어떨까? 예, 이런 같은 걸 해보는 경우가 있고 본인 인컴이 그렇게 뭐 많이 없다, 예, 많이 없는데. 본인이 이제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많이 버신 분들은 이제 안 되지만 이 본인 버는 돈이 이제 너무 좀 빡빡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미디안 인컴이라는 게 있는데 메디케이드 기준 지원은요. 얼마를 번다. 이게 미국 전역으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미디안 인컴, 중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중간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잖아요. 그럼 중간 소득이 높아요. 그러니까 LA 같은 데도 어떤 데는 뭐 7만 불, 어떤 데는 4만 불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안 그래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못 산 동네에 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미디안 인컴도 더 낮으니까 그보다 더 적게 벌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한국 분들은 이제 자녀들 교육도 그렇고 또 이제 가정만큼은 좀 집이 멀더라도 가정만큼은 좀 좋은 동네 살고 싶다 그래갖고 미디안 인컴이 좀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외로 여러분이 아주 나쁘게 버는 건 아닌데 이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이제 고질적으로 계속 약을 드셔야 된다. 뭐 당뇨, 고혈압, 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어떤 지병 때문에 먹는 약이 있다든가. 자,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는 지네릭 약을 사용하는 게 저렴합니다. 이 약이라는 게 처음에 개발되면 신약이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특허권이 없어지고 그러면 모든 회사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그린스 같은 데 가시면 아스피린이 그냥 바이엘에서 나오는 아스피린 있고 월그린스 브랜드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월그린스 브랜드 아스피린은 훨씬 더 싸요. 이브로펜도 더 쌉니다. 자, 그래서 제너릭 약품을 갖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고혈압 약, 당뇨약 이런 것도 제너릭 약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면 의료비가 훨씬 더 절감이 됩니다. 약값에 뭐 내는 디덕터블 같은 거 몇 퍼센트 내는 거, 코페이라고죠. 뭐 약값이 나오면 거기에 뭐 10%를 낸다, 5% 낸다. 이 코페이 내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그냥 전반적으로 줄이면 훨씬 더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백신 같은 거, 예, 독감 백신 같은 거, 코로나 백신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주변에 뭐, 건강검진소 같은데, 예, 보건소, 예, 이런 데서 무료로 놔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뭐 큰 도시는 그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맞으시고, 그다음에 뭐 돈 내고 맞아도 얼마 안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맞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독감 걸려갖고 병원 한번 가고 또 디덕터블 내고 보험료에다 또 디덕터블 내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백신 같은 거 맞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예방이 되죠. 안 아픈 게 중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안 아픈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같은 것도 미리미리 받아갖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결국은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 보험을 좋은 거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 자체를 안 내는 거예요. 안전 운전을 하면 사고를 안 냅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티켓 뗀 것도 1999년 20세기의 마지막으로 티켓 뗐습니다. 그 뒤로 자동차 티켓 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싸죠. 저는 자동차 보험료가 되게 쌉니다. 본인이 보험료 싼 거,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료보험비 싸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안 아픈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까 뭐 말로는 좀 투덜투덜 됐죠. 나는 뭐 20 몇 년 동안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보험비는 냈다. 예. 이걸 갖다가 투덜될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보험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20년 사이에 진짜 몹쓸 병이라도 걸렸다. 그러면 그 보험이 도움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냥 보험은 날리는 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 아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병원 갈 만큼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복 받은 거고 제일 건강한 거고 제일 그냥 뭐 더 좋은 겁니다. 뭐에 비해서 더 좋은 거예요. 보험료 적게 내는 것보다 병원 안 가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이제 왔죠. 예, 10월 달이 왔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메디케어도 이제 파트 C, 다시 재가입을 할 수 있죠. 내년도에. 엔롤먼트를 갖다 다시 할 수 있고 보험 엔롤먼트도 다시 하는 기간이 보통 10월 달부터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 플랜을 갖다 꼼꼼하게 체크업을 해봐야 됩니다. 자, 뭘 체크업해봐야 되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디덕터블을 올려도 괜찮은가? 이거는 건강하신 분 얘기입니다. 맨날 병원 가신 분들은 이러면 더 손해죠. 병원 별로 안 가신 분들은 내가 좀 디덕터블을 올려갖고 이걸 갖다 좀 낮출 수가 있나? 내가 약을 먹는데 제네릭 약품 같은 거 좀 사용하면 얼마나 절감할 수가 있나. 나는 눈이 좋고 뭐 아직까지 귀는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커버보다는 다른 데 커버를 갖다 더 많이 해주는 보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같은 거를 본인 몸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ACA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ACA 지원금이 없어지는 거죠. 오바마 케어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는데 우리의 월급은 그대로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보험자가 많아진다는 거, 이거 좀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 제일 피해가 클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플랜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메디케이드 커버가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뭐 메디케이드가 커버되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의외로.
왜냐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한국 분들이 선호하신 동네는 그래도 웬만큼 중산층 인컴, 미디안 인컴이 괜찮은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시는 거에 비해서 이게 생각외로 메디케이드 커버가 되네?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메디케이드 전문가, 그다음에 소셜 워커, 이런 분들하고 또 혹은 CP한테 물어봐갖고 본인 인컴 같은 거 갖다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시면 잘 조정하신 메디케이드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인들도 꽤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갖고 이제 뭐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 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 뭐 모든 분들이 다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저는 한국에 그래도 한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나 한국에 방문해. 그러면 건강검진은 한국에서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여러분이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면 MRI 같은 거 못 찍어요. 안 찍게 해줘요. 뭐 보험회사가 엄청 좋다, 돈을 잘 내주는 회사다, 그럼 찍겠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미국은 어디 아파야지 해줘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아파야 해주는데 한국은 그 가격이 미국에 보면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150만 원, 20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면 웬만한 건강 검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나가신 분들은 한국에서 건강 검진 받으셨고 미리미리 안 아프신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같은 물가도 올라가고 보험료도 올라가고 일반 사보험 가격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반 사보험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입 약품에 100% 관세를 붙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값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자꾸 더 힘들어질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병원은 우리가 초이스가 아니잖아요. 뭐 무슨 명품 사고 비싼 물건 사고 이런 거는 내가 돈이 없으면 참으면 되지만 아픈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아픈 거 참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절대 아픈데 병원비 아깝다 그래서 병원 안 갔고 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검진 제대로 못 받으시다가 나중에 늦게서 암이라고 알아갖고 한국에 나가려고 비행기표까지 끊으셨다가 한국에 나가시기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분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병을 키워요. 한국이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늘었습니다. 예전에 86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미국이 평균 수명이 한국보다 훨씬 길었어요. 근데 한국이 더 늘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예방의학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험료 열심히 내고 병원 한 번도 안 가면 아깝죠. 그렇지만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한 거고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근데 병을 키우면 제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병을 안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주 검사를 받고요. 최대한도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한국에 나가는 게 여의치 않은 분들은 미국에서도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셔갖고 평소에 본인이 뭐 아픈 데가 있나 없나 이걸 제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건강은요. 약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생활 습관으로 지키는 겁니다. 과체중이신 분들 살 빼시고요. 과체중, 단순히 체중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장 지방,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삐쩍 마르신 팔다리가 삐쩍 마른데도 거미형 체형이라고 하죠. 배만 볼록 나오신 분들은 내장 비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장 비만이 건강에 제일 위험해요. 그 내장 비만이 많이 생기면 당뇨도 생길 수가 있고 혈압도 높아질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또 성인병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또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하나 두 개씩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걷기 운동 많이 하시고 체지방, 내장 지방 있죠? 이거 금방 빠져요. 제가 이번에 살 빼보니까 참 느끼는 게, 이거 한 달만 노력하면 빠져요. 식단 한 달만 조정하고요. 한 달만 좀 하루에 1시간씩만 걸어 다니시면 금방 빠집니다. 제가 그 내장 지방 있죠? 위험 수치였어요. 막 12, 13 이랬는데 지금은 4입니다. 아주 건강 수치예요. 3에서 5 정도가 보편적인 사람 수치인데 전 딱 중간치예요. 4.2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장 지방부터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건강한 식습관 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이게 최고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뭐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항상 먼저 누르고 영상 봐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이 많이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내일은요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테이지 그거 이제 또 바꿀 시기가 왔잖아요. 그걸 또 영상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여러분 좀 피한 거 쭉 영상을 드릴 건데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이제 한국에 역이민 가는 거에 대한 얘기. 해마다 개정판으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역이민 가이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역이민을 하면 뭐가 좋은지 뭐 그 영상, 그다음에 F4 비자 받는 거, 그다음에 F5 비자 받는 거, 그다음에 복수 국적 받는 거, 근데 또 복수 국적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쭉 종합해서 이번 달도 아주 알찬 내용들 주말마다 쭉 있기 때문에 주중엔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혹은 또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기 영상 도움이 된다 그러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하고 댓글은 진짜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